안녕하세요. 해랑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제 목소리랑 캠 정상적으로 잘 들리실까요? 들리시면, 네, 여기 지금 보고 계신 단톡방에 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들리는지만 확인하고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혹시 안 들리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이미지 하나 공유 드렸어요. 이거 보시고 한번 또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음. 자, 안녕하세요. 해랑은입니다. 제가 2022년에, 저도 투트랙님의 일본 공부대 유튜브 영상을 보고서 지금 이렇게 옹금사랑 인연이 닿게 됐습니다. 일본 구매대행을 제가 배우고 나서, 2023년 한 겨울, 가을, 요 사이쯤에 더 퍼스트 일본 구매대행 컨설팅 시즌 2를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다행히도 또 많은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시즌2로 새롭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해랑은입니다. 자, 제가 여기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시작부터 한번 질문을 좀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자, 나는 기존의 이커머스 온라인 사업의 강의를 단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단톡방이나 뭐 줌 채팅에다가 1번을 적어 주시고 나는 아직 한 번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은 2번으로 한번 적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솔직하게, 정말 솔직하게요. 네,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강의를 듣는다고 하면은 단순하게 그냥 돈 버실 수 있을 겁니다. 매출 나오실 겁니다. 뭐 하루에 2시간, 3시간, 4시간만이라도 매출 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 이러한 단어들을 만약에 내가 사용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교육자가 그만큼의 책임감을 갖고 실제로 매출도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구매된 최초로 매출 1,000만 원 보장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교육 기간하고 이 케어 기간은 저희가 이제 교육 총 기간이 3개월 동안 진행이 되실 거고 교육이 종료가 될 때까지 딱 한 달, 딱 한 달간의 매출이 1,000만 원이 한 번이라도 안 나온다면은 교육 마지막 달에 발생한 매출 중에 순수익을 제외한 모든 금액을 전부 다 순수익을 제외한 모든 금액을 환불해드리는 시스템입니다. 자, 대표님들이 지금 이 내용만, 지금 시작부터 돈 얘기를 해서 헷갈리실 수도 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3월에 교육이 시작한다고 하면은 3월, 4월, 5월 합쳐서 매출 1,000만 원이 아닙니다. 마지막 5월달 매출 1,000만 원을 보장해드린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빠르신 분들은 뭐 3월이나 4월에 바로 매출이 나오실 수도 있겠죠. 자, 우리가 보통 부업을 통해서 월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 뭐 매출이 월 1,000원이 넘는 셀러들이 많이 나왔다. 제가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달성이 안 된다면 강의비를 환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수많은 수강생 분들을 대상으로 이 일본 구매 대행에 대해서 검증과 테스트가 끝났고 단순히 매출 1,000만 원을 뛰어넘어서 3,000만 원, 5,000만 원, 네이버에서는 파워 등급, 비파워 등급을 달성하신 분들이 높은 비중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배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매출을 달성한 부분에 대해서 뭐 강의가 종료가 된 이후의 성과들이 아니라 강의가 진행되고 있고 저한테 피드백을 받고 있는 도중의 성과들을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제가 일본 구매 대행에 있어서는 매출을 내어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확실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강의를 들어보고, 막상 일본을 시작해보니까, 생각보다 일본이 돈이 잘 안 되네? 아니면은 나랑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잘 안 맞는구나. 이거 괜히 강의비만 날렸나? 요즘 뉴스에 이런 기사 내용들이 있죠. 자, 아파트 분양이 선분양을 하면서 막상 입주를 시작하고 나니까 하자가 너무 많아서 이거를 후분양으로 바꿔야 한다는 뭐 말들이라던가 이런 기사 내용들을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제가 완전하게 여러분들에게 삭제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보시고 결정하실 수 있도록 제 강의도 마찬가지로 결제하기 전에 나도 저렇게 매출 나올 수가 있겠지? 이번에는 성공하겠지? 대부분 이런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시작을 하실 텐데 강의가 시작되고 나서 단 한 분도 후회하시지 않도록 매출을 보장을 해드린다는 후분양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과 시간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제가 쥐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사업이라는 게 선택의 연속이고 또 최고일 때와 최악일 때를 동시에 생각을 해야 하는데 정말 큰 마음 먹고 강의를 결제를 했고 또 강의에서 교육받은 대로 똑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만한 결과가 안 나왔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나는 이미 이 강의 내용을 들을 대로 들어서 환불도 안 되고 돈만 날린 것 같고 또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교육을 듣기 위한 날린 시간들도 아깝고 저처럼 아마 이런 고민이나 후회를 해보신 분들이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진행되고 있는 이 설명에는 뭐 따로 누구를 위한 이런 설명이라기보다도 위험 부담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설명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최선의 안전장치를 지어 드리고 만약에 매출이 달성이 안 된다고 하면은 리스크 없이 깔끔하게 다 환불해 드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부터 또 그래도 일본 구매 대행 설명회인데 제가 너무 돈 얘기만 계속 할 수는 없고 일본 구매 대행을 제가 너무 딥하지 않고 핵심만 딱딱 끊어서 일부 살짝 맛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자, 제가 지금 파일을 하나 공유를 드릴 건데요. 자, 좋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다 계시는 단톡방에 일본 소싱 틈새 정리라는 엑셀 파일을 하나 제가 지금 바로 공유를 드렸습니다. 자, 제가 지금 전달드리는 이 엑셀 내에 소싱 사이트들이 몇 군데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봐야 하는 몇 가지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제가 보내드린 엑셀에 쇼핑몰이라던가 아니면 일본 구매 대행을 하고 있는 이 스토어들을 다 적어드렸는데 스토어들이 어떤 브랜드를 판매하고 있는지 한번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본 구매 대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일본에서 잘 팔리는 브랜드를 찾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잘 팔리는 브랜드를 찾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일본 구매 대행으로 뭐 브랜드 상품을 판매를 한다고 하면은 나이키, 아디다스 같은 이런 브랜드가 아니라, 내가 처음 보는 브랜드가 이런 게 있었구나. 나도 몰랐던 상품들을 사람들이 많이 사고 있었구나. 이런 거를 몸으로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위탁과는 느낌이 좀 다르네. 또 중국과 미국과도 조금 다르네. 일본은 이런 상품들이 잘 팔리는구나. 아니면 또 이러한 디테일들이 있구나를 좀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일본 고민을 시작을 하기 전에 이렇게 막 느낌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교육 도중에 잘 팔리는 브랜드라던가 잘 팔리는 카테고리를 전부 다 알려드리긴 하지만은 알려드린 리스트에 언제까지 의존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낌을 살려서 소싱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브랜드를 취급을 해야 하느냐? 바로 일본의 로컬 브랜드를 취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일본 안에서 되게 유명한 브랜드, 우리나라에서도 인지도는 있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인지도가 있는 이런 상품들을 소싱을 하다 보면은 정품 소명이라던가 지재권 이슈는 사실상 거의 안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반면에 일본 로컬 브랜드가 아닌 글로벌 브랜드의 정품 소명 절차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우리가 뭐 단순하게 글로벌 브랜드에 너무나도 유명한 뭐 나이키, 아디다스, 뭐 뉴발란스 이런 상품들이 그 상품이 진짜냐 가짜냐 이거를 떠나가지고 정품 유통 단계임을 입증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뭐 공식 홈페이지나 아니면 백화점 같은 곳에서 일부 소명량 상품을 구매를 해서 뭐 텍사지를 찍는다거나 상품 사진을 찍는다거나 아니면 또 뭐 구매 내역서를 캡처하고
또 소명 끝나서 이 상품 이제 소명용으로 다 모두 수명이 다 했네? 그럼 이 상품 이제 필요 없으니까 반품해야지라고 해서 반품을 했었는데, 이제는 소명만 하려고 구매했던 상품들을 구매 확장까지 해서 반품을 못 한다는 인증까지 해줘야 정품으로 상품을 소명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상품만 등록을 하기 위해서 팔릴지도 안 팔릴지도 모르는 이런 수많은 글로벌 브랜드 상품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소명한다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소명을 담당하는 담당자마다 다르긴 하지만은 이 부분은 논외로 진행을 하고 오늘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쉬운 일본 로컬 브랜드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브랜드 상품의 키워드를 활용하자. 일본은 대부분 브랜드 상품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가품식이라거나 합의금 장사 이런 거에 걸릴 일이 아예 없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방금 그 엑셀 리스트에 일본 로컬 브랜드를 파는 스토어가 좀 많을 겁니다. 물론 뭐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뭐 노스페이스 이런 뭐 글로벌 브랜드 상품들은 거의 없고 그런 상품들은 국내에서도 구입을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해외 구매 대금을 할 수도 있는데 일본만의 정확한 강점을 살리는 게 제가 가장 큰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키워드라는 게 브랜드 상품이더라도 단순하게 브랜드명과 모델 넘버로만 상품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실바니안 패밀리라는 이 상품 하나를 갖고 오더라도 연관 키워드를 조금만 넣어준다면 혹은 시즌성 키워드라던가 이주성 키워드를 넣어준다고 하면은 조금 더 노출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지금 좌측에서 우리가 실바니안 패밀리를 그냥 검색을 했을 때 5만 3천 개의 상품들과 경쟁을 해야 하지만은 크리스마스라는 시즌성 키워드 하나만 넣어줘도 상품 수가 1천 개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실바니안 패밀리 상품을 팔았을 때보다 최소 50배 이상 노출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상품 수는 5만 개랑 1천 개의 차이니까요. 그리고 단순하게 우리가 이런 키워드들을 통해서 내가 이 브랜드를 사려고 들어온 거는 아니지만, 그 키워드를 활용해서 고객이 검색을 했는데, 상품이 괜찮네? 아니면은, 이런 브랜드가 있었고 또 이런 모델이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구매로 전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더 다양한 가능성을 넓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 최저가가 아니더라도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보내드린 그 엑셀 쇼핑몰의 상품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분명히 라쿠텐이나 아마존 재팬 같은 이런 곳에서 소매점에서 찾아봤는데, 나는 이 상품을 25만 원에 팔고 있는데, 쟤는 어떻게 20만 원에 팔지? 도저히 최저가를 찾을 수가 없네. 뭐, 아무리 찾아도 고인물들이 파는 이 가격을 내가 이길 수가 없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최저가가 아니더라도 너무 신경 쓰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상품을 팔기보다는 구매를 하는 소비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모든 고객들이 최저가만 골라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은 버리셔야 합니다. 내 상품이 최저가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팔리고 여러분들도 고인물처럼 최저가 상품 가져오는 것을 제가 강의 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판매처 확보. 어떻게? 수많은 판매처를 확보한다. 자, 우리가 중국 구매 대행을 한다고 하면은 보통 상품 소싱을 어디서 많이 가져오게 되죠?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곳이 뭐 타오바오, 아니면 뭐 대량으로 소매한다고, 뭐 대량으로 도매나 소매를 한다고 해도 1688 이 두 군데 말고는 딱히 없습니다.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 상품을 가져올 수 있는 곳이 100곳이, 100군데가 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일본 구매 대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아마존하고 라쿠텐만의 생각을 하실 텐데, 물론 80% 이상이 이곳에서 소싱을 하고 업로드를 하시겠지만은 진짜 매출, 찐 매출을 내는 20%도 제가 강의 중간에 100군데 이상을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만큼 이 상품의 다양성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레드오션은 맞지만 블루오션 상품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찾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도매처라던가 소매처라던가 일본에 있는 수많은 사이트들을 잘 활용만 해주셔도 한 달에 순수익 100만 원, 200만 원 버는 거는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너무 쉬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매 대행하면은 사업자를 여러 개 해야 되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일본 구매 대행은 사업자 단 하나로 매출을 충분히 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일본의 기본 전제입니다. 첫 번째, 판매죠. 판매. 중국과는 별개로 차별화된 카테고리, 그 다음에 차별화된 객단가로 판매를 해야 한다. 제가 판매하는 일본 구매 대행의 평균 객단가는 20만 원에서 30만 원 이상입니다. 보통 우리가 일본 구매 대행으로 상품을 판매를 한다고 하면은 뭐 식품이나 뭐 화장품이나 피규어나 이런 상품들을 좀 많이 떠올리실 텐데 그런 카테고리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고인물들이 이미 많습니다. 그래서 B2B 상품처럼 산업용, 기자재, 중공업, 뭐 건설 관련 부품, 로봇 부품도 일본에서 판매하는 초소형 가전 이런 식으로 한정된 카테고리에서 벗어나서 여러분의 사고력만 이렇게 확장만 된다라고 하면은 독식할 수 있는 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강의에서 다 알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보통 일본 구매 대행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 내가 알고 있는 일본을 판매를 하셔가지고 매출이 잘 안 나오십니다. 우리가 보통 뭐 일본 초콜릿, 뭐 일본 컵라면, 피규어, 일본 화장품 이런 것부터 판매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컵라면 객단가라고 해봤자 3,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3,000원짜리 팔아서 우리가 마진이 뭐 500원, 600원 남는다라고 하면은 이 컵라면을 하루에 100개를 팔아도 하루에 5만 원밖에 안 남는다는 건데 저라면은 그런 쪽으로 승부를 보기보다는 자, 제가 알려드리는 이 일본 구미대행의 평균 객단가는 상품 하나당 20만 원 이상이 될 거고 한 달간의 판매 건수가 30건, 즉 하루에 상품이 딱 한 개씩만 팔렸다는 건데 하루에 하나씩만 팔려도 매출 1,000만 원 넘는 수강생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카테고리 그리고 창의적인 영역에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일본이고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들이 저희 수강생분들의 실제 성과인데 제가 일부를 랜덤하게 가져왔어요. 자, 여기서 사진의 맨 좌측에 계시는 분들 한 달에 판매 건수가 39건. 39건인데 매출이 1,600만 원 나오셨습니다. 객단가가 20만 원인 저를 더 뛰어넘으셔서 매출이 객단가 40만 원대를 유지를 하고 계시고 맨 오른쪽 아래에 이제 그 스마트 스토어 씨앗 등급이신 분도 판매 건수가 94건인데 매출 3천만 원으로 객단가가 30만 원 이상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1,000만 원 이상의 매출들이 절대로 어려운 매출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로는 상품 가치입니다. 일본은 중국처럼 신상 상품이 자주 나오지 않는다. 자, 일본은 중국과 다르게 막 신상품이 막 미친 듯이 쏟아져 나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브랜드 상품마다도 다 신상이 나오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상품 가치도 저는 중국과는 다르게 조금 다른 부분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선호도 높은 브랜드 공부도 같이 병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뭐 위탁이라던가 아니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가 아닌 노브랜드 상품이 많습니다. 브랜드가 아예 안 껴져 있는 상품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를 잡고 또 검색량은 높은데 상품이 없다라고 하면은 노브랜드니까 브랜드가 없으니까 키워드로 상품을 설명을 해야 하고 수식을 해줘야 되는데 일본은 브랜드 상품입니다. 이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물론 키워드가 아예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걸 꼭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교육 과정하고, 이 커리큘럼에 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 과정은 총 3개월이 진행이 되고요. 교육 기간 내에 저랑 유선 상담과 그다음에 간단한 피드백이 1차로 한번 진행이 될 겁니다. 그 이후로도 스토어 피드백과 스토어 진단도 제가 두 번씩 진행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스토어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 분당 약 1시간 정도씩 꼼꼼하게 진행이 될 거고 여기서 이제 상품 구성, 상품명, 썸네일, 상세 페이지, 옵션 구성, 그리고 올리면 바로 팔릴 법한 이런 상품들을
개인마다 전부 다 다르게 딱딱딱 짚어서 알려드릴 거고, 제가 강의에서 분명히 이렇게 올려보세요, 저렇게 올려보세요, 강의 끝났습니다, 안녕히 가세요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매출 더 끌어올릴 수 있는지, 그리고 매출이 안 나온다고 하면은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상품을 하나하나 같이 봐드리면서 제가 또 개선점을 피드백을 해드리고 또 즉각적 효과를 보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프라이빗하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까지 탈탈 털했는데 매출이 안 나온다는 게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더 퍼스트 일본 구매대행 컨설팅을 진행을 하면서 개인 피드백을 받고 나서 매출이 즉각적으로 오르신 분들이 80%가 넘습니다. 물론 강의를 몇 번 들어보시거나 다른 강의를 찾아보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모두 공감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출 보장과 환불 제도, 이거는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일정한 정보를 여러분들 다 똑같이 모두에게 똑같이 제공하고 나서 강의 이후에 제가 책임을 회피하기에 뭐 급급한 기존 강의들과는 다르게 제 커리어와 이름을 걸고 매출 1,000만 원 보장을 내걸 수 있었던 거는 제 노하우랑 일본 구매 등에 대한 커리어가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참여하신 여기 모든 분들이 지금 오늘 총 9분 정도 자리하고 계시는데요.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일본 구매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다 알려드릴 겁니다. 강의가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저를 믿어야 되고 저도 여러분 편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로 열심히 할 겁니다. 물론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사업이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을 이겨내시는 분들은 분명히 달콤한 열매를 가져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이 다 성공하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꼭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오후 7시 23분인데요. 지금부터는 질의응답 시간, 여러분들 뭐 일본 구매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 아니면 뭐 강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 이런 거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단톡방에 전부 다 글을 올려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첫 강의 때부터 여러분들이 진짜, 어, 정신도 못 차릴 만큼 그리고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리시도록 제가 항상 두근두근 되는 그런 강의 내용들로만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7시 23분인데요. 오후 7시 25분까지 질문 받아보고 없으면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자유롭게 질문 남겨놔 주세요. 모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 자, 좋습니다. 멋쟁이 프로도님이 엔화 환율도 많이 올랐고 국내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혹시 일구대 성과도 전보다 안 좋아지는 경향은 없는지요라고 하셨는데 되게 예리한 질문이고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자, 엔화 환율 많이 오른 거 맞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엔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2022년에 일본 구매를 시작했을 때 1,050원이었어요. 엔화가. 1,050원이었었고, 그 다음에 아무리 엔화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샀을 때보다 일본에서 판매한 상품이 더 저렴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구매하는 상품들보다 내가 일주일만 기다린다면, 2주일만 기다린다면은 국내보다 1만 원 싸게, 2만 원 싸게, 3만 원 싸게 이런 상품들을 일본에서 충분히 판매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국내 경기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사람들이 밖에서 뭐 밥도 안 먹겠지만은 소비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일본 구매 대행 포함해서 웬만한 구매 대행은 다시 또 이렇게 오히려 더 잘 되게 될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일주일만 기다려도 2주일만 기다리면 내가 뭐 일주일 아니면 열흘만 기다리면은 1만 원 싸게, 2만 원 싸게, 3만 원 싸게 구매할 수 있다고 하면은 앞으로도 더 그 기간을 기다리시고 해외 구매 대행으로 저렴하게 이용하시려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고
그러고 있습니다. 혹시 멋진 프로도님이 제가 답변이 조금 부족했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계속 남겨주셔도 됩니다. 자, 정희영 님이 강의 진행을 열심히 하겠지만 혹시 환급 시에 필요한 조건들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주마다 매출 내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필수 과제들을 내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제를 열심히 안 해주신다고 하면은 당연히 환급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온꼼사 애륜님이라던가 아니면 또 강의가 시작될 때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생각되실 수도 있어요. 그 과제를 너무 어렵게 내시는 거 아니야? 그 과제를 너무 많이 내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되거나 고민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사실 이 과제를 제가 지금까지 일본 구매대 컨설팅을 진행을 하면서 더 퍼스트 일본 구매대 시즌 1 때 11기 수강생 분들이 그 제가 내어드렸던 과제를 92%가 전부 다 통과를 하셨거든요. 그만큼 통과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네, 그리고 과제라고 하면 되게 필수적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일본 구매대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자 등록증 내셔야 되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입점하셔야 되죠. 또 정상 계좌 받아오셔야 되죠. 그리고 일본 구매대행 전용 카드 받아야 되죠. 이런 과제들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제에 관해서 너무 어렵다거나 겁먹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하루살기님이 직장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처음에 직장 다니면서 부업으로 투잡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교육 이후에 개인적으로 필요한 투자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과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제에 대해서 설명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걸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교육 이후에 필요한 투자 시간은 간단하죠. 교육 중에 있는 시간은 비어있는 모든 시간은 다 일본 구매대행에 미쳐 있으셔야 합니다. 미쳐 있으셔야 돼요. 자, 2시간, 3시간만 해서 매출 낼 수 있을까요? 낼 수는 있죠. 근데 2시간, 3시간만 해서 매출을 낼 수 있는 사람이, 그리고 그런 교육이 내가 만약에 4시간, 6시간, 8시간, 10시간씩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더욱더 매출이 더 가파르게 오르시겠죠. 그랬다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어,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얼만큼을 버는지는 제가 뭐 이렇게 조심스러워서 여쭤볼 수는 없지만은 내가 단순하게 월급이 3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일본 구매 대행으로 내가 직장 이상의 그 급여가 나왔을 때 월급을 뛰어넘었을 때는 저라면은 그때는 직장을 퇴사하고 일본 구매 대행으로 완전 전업을 바꾸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LHS님 광고 관련 노하우도 알려주시나요? 라고 하셨는데 물론 알려드리기는 합니다만은 사실상 광고가 크게 필요가 없어요. 자,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광고를 하는 이유는요, 노브랜드 상품, 즉, 브랜드가 아닌 상품을, 고객님, 제가요, 이 상품을 판매를 할 건데요, 이게 어떤 식으로 쓰시는 거고요, 어떤 상품이에요,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키워드를 계속 수식을 해주고 광고를 걸고 하는 건데, 브랜드 상품은 다 알고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광고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 집행하는 것도 당연히 제 노하우도 알려드릴 겁니다. 자, 벌서는 라이언님이 3개월 피드백 이후에도 단톡방 렌즈 따로 계속 소통이 가능한가요? 네, 소통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게 있어요. 제가 이제 필수 과제를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로 내어드리고 마지막 교육했었던 실비기 수강생분들이 92% 통과율을 보여주셨는데 그 과제만 다 완성을 해주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기존에 교육했던 단톡방 말고요. 일본 구매대행, 제 컨설팅을 들었던 일본 구매대행 하시는 모든 대표님들이 모여있는 방에 초대를 해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톡방에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제가 뭐 한 달마다 피드백을 드릴 수도 있고, 질문이 있다라고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린다거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톡방을 도대체 뭐 유지하는데 뭐 가입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냐, 뭐 아니 뭐 너무 어렵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유지 비용 없습니다. 네. 왜냐면은 저를 믿고 강의를 신청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따라오신 분들한테 저도 끝까지 밀어드릴 겁니다. 매출 1,000만 원을 넘어서 3천만 원, 5천만 원, 그리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파워라던가 빅파워를 달성하시는 분들이 저랑 지속적으로 계속 질의응답을 가지시고 또 연락을 하고 지내면서 그렇게 계속 올라가시는 분들이 스텝 바이 스텝을 밟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만약에 새로운 사업, 뭐 일본 구매 대행을 시작하겠다 마음을 먹었다고 하면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끝까지 따라가 보겠다는 마음으로 꼭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희영 님이 업로드 프로그램은 투플렉스를 활용하는 건가요? 투플렉스 활용 방법도 꼼꼼히 알려주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당연히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투플렉스를 통해서 제가 매출 1억 원 이상을 돌파를 했었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서 돌파시켰는지 그 내용들도 디테일하게 다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구매 대행을 기존에 해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도 있으실 것 같아요. 투플렉스 말고도 내가 다른 솔루션 프로그램을 써봤다거나 아니면은 그게 비용이 아직 결제가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도 제가 또 따로 1대1로 다 알려드릴 겁니다. 음. 오픈마켓 입점하는 과정, 네, 그것도 당연히 교육 중에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정희영 님이 처음 시작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교육이 진행되는 건가요? 라고 했는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스타트로 해서 중급자 이상부터 고수로 넘어가는 방향까지 전부 다 디테일하게 다 잡아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단톡방에 관해서 물어봐 주셨는데요. 단톡방 운행하면서 계속 AS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AS 끝나는 날이 언제 있느냐? 자, 해랑은 일본 구매대행이 사업이 망할 때까지 피드백 해드리고 관리해드립니다. 네. 저는 정말 열심히 할 겁니다. 제가 아까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죠? 정말 열심히 할 거라고. 정말 열심히 할 겁니다. 저는 이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질 겁니다. 멋쟁이 프로는 경기 침체에 따른 제 우려와는 달리 현재 실제로 일본 공장이 별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하면 이해가 될까요? 2, 30만 제품을 소싱하면 대략 어느 정도 이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제품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쵸. 당연히 돈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죠. 당연한 겁니다. 자, 경기 침체에 따라서 일본 구매 대행 사업이 혹은 중국 구매 대행이 미국 구매 대행이 어려워진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오히려 잘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물티슈라던가 아니면 뭔가 휴지라던가 치약이라던가 칫솔처럼 내일 당장 없으면 안 되는 생필품 있죠. 생필품들은 가격 경쟁이 상당히 심할 겁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브랜드 상품, 자, 브랜드 상품이라도 뭐가 있어요? 단순하게 나이키 운동화도 팔아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가방을 팔아볼 수도 있는 건데 그 가방이 없다라고 해서 그 신발이 없다고 해서 내가 내일 당장 삶이나 생활에 지장이 있나요? 지장이 없겠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경기 침체가 더 다가올수록 내가 단순하게 일주일만 기다린다면, 열흘만 기다린다면 2만 원 싸게 살 수 있네? 3만 원 싸게 살 수 있네? 그러면 오히려 앞으로도 더 이 기간을 기다리시고 또 해외 구매되는 상품을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익률 같은 경우도 간단해요, 프로더님. 자, 여러분들이 흔하게 알고 있는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이런 상품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누구나 다 팔고 싶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자가 많습니다. 그런 것 같은 상품들은 당연히 마진율이 10%대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에 반해서 뭔가 뭐 시마노라던가 다이와라던가 아니면 아부가르시아라던가 이렇게 낚시용품부터 뭐 이런 수많은 브랜드들 그리고 또 처음 듣는 일본 로컬 브랜드 상품들을 판매를 하신다고 하면은 지금 제 평균 마진율 20%입니다. 그리고 또 일본 로컬 브랜드 상품을 판매를 한다고 하면 30%까지도 바라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짜리도 팔아보고 20%짜리도 팔아보고 30%짜리도 팔다 보니까는 평균 마진율은 대부분이 다 한 최소 17%에서 20% 이상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루살기님, 매달 교육과정이 새로 오픈되는 건가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다음 달에도 또 교육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왜냐면은, 또, 일단은 이번에 3기가 진행이 되는 건데, 3기 기술분들을 또 진행을 해보고, 그 이후에 또 교육과정을 새로 오픈할지 안 할지는 한번 또 상의라던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LHS님, 브랜드 소명이나 기타 문제들이 생길 때 빠른 도움을 주실 수 있나요? 네, 도움 무조건 드립니다. 그리고, 막 새벽 2시, 3시에 질문하시는 거 아니라고 하면은 제가 보통 한 30분에서 1시간 내로 다 답변 드릴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여러분들 질문 많이 해주세요. 다 답변 드립니다. 해놓고서
뭐 24시간 뒤에 한다거나 뭐 이틀 뒤에 한다거나 3일 뒤에 한다거나 이렇게 무책임하게 관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브랜드 소명이라던가 내가 모르는 문제가 생겼을 때 당장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답변을 안 해줘요. 그러면 이것만큼 답답한 게 없잖아요. 근데 저는 강의를 수강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답답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나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물어봤는데 답이 안 와.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 소명 같은 경우에도 제가 파일을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내드리는 이 파일만 보시고 나면은 브랜드 소명도 아주 쉽게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 자, 정희영님이 쿠팡에서 택배 계약되지 않아도 상품 판매가 가능한가요? 네, 택배 계약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왜냐면 저희는 제가 이용하고 있는 일본 구매된 배송 대행지, 즉 배송 대행이잖아요. 배송 대행지를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일본 배송 대행지를 여러 군데 이용을 하면서 조금 저렴하게 요율을 받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받는 요율을 우리 수강생분들한테 그대로 공유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다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만 한번 받아보는 걸로 하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출이 1,000만 원이 안 나오면은 환불을 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을 모두 다할 겁니다. 답변도 정말 속 시원하게 숨김없이 빠르게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열심히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성과가 나오실 때까지 제가 끝까지 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포기만 하지 말고 끝까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더 퍼스트 일본 구매된 시즌2 매출 보장 컨설팅 설명회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내가 설명회를 듣고 나서도 궁금한 부분이 남아 있다고 하시면은 지금 이 단톡방에 남겨놔 주시면은 제가 또 확인하는 대로 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오후 7시 38분인데요. 여러분들 또 퇴근하고 쉬셔야 하는 시간임에도 제 설명에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또 기회가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